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재국입니다. 2017년 4월 15일 토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대신 한마디만 딱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마사회에서도 근간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는 경마의 공정성에 신경을 바짝 쓰겠다라는 광고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수들도 나와서 본인들이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지는 광고빨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에서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마방 자체들도 조교사 기수들 모두 다 깨어서 진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거는 그런 경마가 많아지길 기원하면서 토요 경마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은 집중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일경주 1000m 고기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구도 시작이네요. 자, 박정희. 네, 1번 초동 레이스입니다. 여기 지금 신예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하고 있고 지금 뭐 기록들도 좋기 때문에 사실 1번 게이트에 있는 초동 레이스는 좀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이말의 조교 상태를 보면은 절대로 등한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 게이트 2점. 또 신지 기수에 상당한 정성이 들어간 그 훈련. 그러니까 말이요. 주행 심사 때랑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만 초동 레이스입니다. 네, 성원. 네, 저는 6번만 뉴 파트너인데요. 자이마필이 주행 검사 때도 좋은 모습이고 액면상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이 맞습니다. 이 마필에 대한 발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다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게 주행검사 받을 때도 그 주행검사 받기 전에 이 준비하는 과정보다 실전 나갔더니 그 주행검사를 그냥 실전 과정에 쳤을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이다. 이 마필은 조교 때보다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실전에서 더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뉴 파트너에 대한 내용을 믿고 저는 6번 뉴 파트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직전 방송에서도 제가 추천했던 말입니다. 마이더스웨이. 이 방송을 통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정확히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올 것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선입을 줘서 버틴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이 하정훈 기수가 타줬습니다. 사실은 하정훈 기수가 또 타면 좋은데 김정준 기수는 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부담량도 높아졌는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마이더스웨이 허찬이 추천. 이경주 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님. 네, 8번 동틀대라는 마필인데요. 앞선 일경주에 제가 이 뉴파트너를 소개시킬 때 주행검사를 같이 받았던 마필입니다. 동틀대도 역시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을 충분하게 엿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매니피혈통을 가진 마필.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육중한 발걸음까지 있고 이현종 기수가 원래 이게 지난주 사실은 출전을 좀 하고 싶어 했던 마필인데 지난주 이현종 기수가 기승정지였어요. 마방에서 이현종 기수 한 주 밀어주면서 이번 주에 출전했는데 역시 상태는 주기는 조금 늘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네, 1번마 럭키시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전 동안 입상이 없는 마필입니다만은 이발을 이제 4월 2일 경주를 보면은 썬마스터, 해가람, 무한킬러하고 같이 뛰었어요, 당시에. 4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1번 게이트고. 지금 말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라운메이커, 1조 마방에 라운메이커라는 마필하고 병합했을 때 걸음은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긴 했습니다만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1번 럭키시나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다이아탑입니다. 이 사실은 편성이 강한 팀에 뛴 말이 아니에요. 근데 2월 19일부터 말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 18일 날도 더 살아났고, 게다가 이번에는 거리까지 줄였고, 앞에 가고, 뭐, 승권 원래 시켜줘야죠.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육군에. 상경주 갑니다. 1300, 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고, 오전장 허찬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기이기도 합니다. 양쪽 위원들 추천만 한두씩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박정희. 네, 7번마 시스푸마 위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임만 좀 했던 그런 말이에요. 말이 상당히 좀 육중한 그런 좀 체격을 좀 가진 마필이에요. 체중에 비해서도 말이 좀 커 보이는 말인데 말이 조금 둔한 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의 가장 좀 단점이 좀 재갈바지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기수의 어떤 그 기수가 원하는 대로 나가질 않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재갈을 교체를 했어요. 이 계란형 큰 고리 재갈. 이 말이 이제 가지 재갈도 써보고 여러 가지 재갈 교체를 하면서 조금 이제 방법을 모색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 계란형 큰 고리 재갈로 바꿨는데 이 말이 상당히 좀 그 계란형 큰 고리 재갈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김영군 기수가 공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7번마 시스푸마 위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성원이. 네, 저는 외곽의 11번 니레바다인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한일매직의 슈마 경주, 제가 니레바다를 좀 간과하고 있다가 좀 깜짝 마지막에 좀 놀랐습니다. 마지막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더라. 19전 동안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없는 니레바다인데, 제가 지난번 뛰면서 딱 본 느낌이 이제부터 발걸음이 좀 나와주겠구나라는 느낌입니다. 데뷔 20전을 맞이했지만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마필 1번 니레바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토요경마가 오전장에 3경주, 그 다음에 후반장에 10경주. 이 두 개의 경주가 가장 혼전도가 짙은 경주예요. 뭐, 그냥 터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경주는. 특히나 이 3경주는 뭐, 거의 다 되는 말들이다. 안 되는 말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부진마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들을 조금씩 보여줬던 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인기마로 포인트 잡지 않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복병 중에서도 복병을 잡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바람 부는 말들은 다 도려낼게요. 특히나 뭐 인기 1, 2강 중에서 잘하면 두 마리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기 1, 2강이. 종합체상으로 인기 1, 2위가 다 날아가면은 뭐 이건 뭐 시작부터 터진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인기 1, 2위권들의 다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날리고 들어가는 거고 복병 세력들만 공략을 해서 꼬배당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 준비한 꼬배당 경주예요. 상경주는.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모 5등급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배팅하기 참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 보니까요. 이번 경주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금화필은 입상권의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만큼 뭐 강한 확신을 갖고 충마로 놓고 때리겠고요. 금화필에 붙여서 이제 팔리는 후차권 마필들이 굉장히 좀 난타전 양상인데 지난번 성적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지난번에 나은 성적을 낸 마필들이 인기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보다 이번 새벽주 규시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변화를 노린 노림수 한 마리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체포해놨습니다. 그 마필이 내주는 배당이 저는 상당히 좀 짭짤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메인 승부처라고 광고를 하고 배팅에 임할 때는 정말 그 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내용으로 접한다는 점입니다. 내용과 맞붙여서 우리가 때리는 그 마필에 내주는 배당 이건 정말 저는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에 붙여서 열심히 뛰어다닌 노림수 두 마필이 내주는 배당인데요. 최근 성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때리기 좋아하시는 배당입니다. 저는 거기 배당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메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조금은 서둘러 준비한 감이 있는데요. 이번 4경주 제대로 때려잡고 토요경마 편안하게 가시면 된다는 판단. 4경주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 성원이요. 네, 안쪽에 있는 1번마 성볼 오름이란 마필인데요. 지난번 경주가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힘을 좀 초반부터 조금 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게 성볼 오름입니다. 과거 이 마필이 뛰어들 때 초반 스피드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내려온 이 시점에 이번 새벽주 규시 발걸음이 드디어 예전 모습을 회복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1번 성볼 오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네, 저는 6번마 동광의 기억인데
야, 이거 예사 걸음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요. 물건 하나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정도로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조교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번 주 조교 뭐 약하게 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6번마 동방의 기억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선행이 조금 부딪히네요. 3번 V칸하고 에마비상 이 두 마리가 손들기 있는 말들입니다. 3사가 둘 다 순발력이 부딪히는 말인데 그래도 안쪽에 있는 3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4번보다는. 그래서 둘 다 어차피 튀어나가는 말인데 그래도 4번 에마비상은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3은 그냥 튀어나가니까 3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V칸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했는데 마지막에 덮였죠. 그게 아쉽기 때문에 3번 V칸 추천합니다. 네, 4월 15일 박종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 제6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은 지난번에 선전을 해줬던 라이징 퓨처 그리고 이제 마이 비전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6번 포리스트리가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겁니다. 역시 요 중에서 6번마 포리스트리 거리를 줄여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안 팔리는 마필 중에 2마리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다. 그 말들이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경주 자체는 지금 액면상으로 보면은 6, 8, 9 3마리 싸움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복병마필이 존재를 하고 들어와도 어렵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경주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6번 포리스트리는 일단은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라이징 피처보다도 6번 포리스트리를 좀 더 강하게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복병마 2마리에 대한 정체를 현장에서 좀 확실하게 밝혀드리면서 이번 경주 중고배당을 노리는 강승부처로서 토요경마 중반부인데요. 우리가 한구라를 한번 강하게 노려보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14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대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훈. 네, 7번 챔피언 킹입니다. 지난번 우승이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인데요.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승군전이지만 굉장히 좀 이 발걸음 자체가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좋다. 그리고 편성 자체도 현군에서 있는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또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분명히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희. 인기마들이 지금 보면 다 승급전이에요. 인기마들이 좀 센 느낌이 있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또 배당이 터지면은 저는 2번마 키마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2월 달에도 아마 당시에도 인기마가 셌어요. 마중무라고 해피센세이션이 뭐 강하게 팔렸던 경우인데 그때도 이제 키마를 추천을 드려서 그때 입상을 했고 또 당시 현장에서 적중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때보다 느낌이 더 좋습니다. 지금 2번마 키마 여기서 이제 기존 마필이 와서 이변을 낸다면 2번마 키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카 프린스인데 챔피언 킹도 문세영 기수 탔고 나스카 프린스도 페로비치가 탔어요. 기수들이 등짝이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실 나스카 프린스가 타면서 1번 게이트에서 앞에 나갔는데 마지막에 걸음이 흔들리면서 천왕별한테 간신히 코차를 이겼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경주 끝나고 나서 얘가 왜 이렇게 뗐나 그러고 제가 이제 조사에 좀 들어가 봤더니 그 경주 위에 골막이 나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경주 때 골막이 이미 비쳤던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래도 짰다. 그런데 웬만한 말이면 거기서 져야 정상인데 코로 이겼다. 거기에 근성을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거리는 1400이고 안장은 오히려 든든해졌기 때문에 승부는 볼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8경주 갑니다. 1700m 5등급 핸디캡 11대 접전 구도고요. 박정입니다. 네, 11번마 라운로키입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좀 추천을 드렸었던 말인데 사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날쌘 강호가
거의 좀 미친 듯이 뛰어주는 바람에 라운로키가 선행 양보하고서 결국 3차에 그쳤는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아주 뭐 작심하고 더 준비를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외곽이지만은 문세영 기수 나름대로 아마 대안책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충분히 또 그럴 만한 레이스고요. 11번만 라운로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원이. 네, 저는 9번 강철 시대인데요. 대마필이 마지막 결정타가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뭐 김정준 기수도 한번 기승을 했었던 상황인데 마지막 직선주류에서 발걸음 끌어내주는 건 저는 김용근 기수가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새벽 주시 아주 마방에서 칼을 갈고 준비를 했다는 내용까지 좀 있는 게 바로 9번마 강철 시대입니다. 9번 강철 시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나스카 프린스를 설명하면서 이제 천왕배원한테 코로 이겼다고 그러는데 천왕배원도 나스카 프린스하고 코로 될 만큼 신지 기수가 열심히 타줬습니다. 이번에 부중은 늘고 상대들은 직전보다 뭐 직전에 비슷한 상대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의지 부문이기 때문에 의지만 갖고 있는다면은 역시 2차권까지 도전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거리 17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구라산이 준비한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에 제가 타면서 뚜껑이 좀 열려있던 속이 좀 시커멓게 탄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온과 동시에 출마표가 나온과 동시에 그냥 바로 메인을 잡았습니다. 이런 경주들은 제가 경마팬 여러분께 항상 얘기합니다만 적중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바람 잡아줄 마필도 역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습들 때문에 당연히 인기 바로 내도될 수밖에 없는 말, 그런 말을 인기 1, 2권에 1, 2, 3위권에 있는 말들 가운데서 그냥 삭제 처리가 되니까 이거는 중배당 막권에 아주 힘을 주고 때릴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사연과 심증과 물증이 걸려있는 사연을 가진 말을 필두로 놓고 인기마 도려내면서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 맞추고 한탕을 때려내는 화천지의 토요일 구경주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같이 함께 하시고 승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0경주 합니다. 1800m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 성원이 준비한 후반장 준메인 승부 경기이기도 합니다. 박정희요. 네, 1번마 돌콩은 자신감 있게 추천을. 다시 갈게요.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거리 18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 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예요. 성원현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 박정희 위원부터 한 마디 얘기해보죠. 네, 조금 뭐 전체적으로 좀 혼전이긴 한데 11번만 다이샨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조교 패턴을 상당히 좀 끌어올려 놨어요. 과거에 그 입상 당시의 조교 패턴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그 패턴이고 마필의 그 조시라고 그러죠. 마필의 상태도 완벽하게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구조마방이 이 말 관리하기로 소문난 마방이 구조마방이에요. 관리 잘하기로. 이 다이샨도 참 이게 지금 6살이고 33전을 뛰었는데 이게 말이 상태가 좋아질 때마다 딱딱 맞춰서 조교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정확한 이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이샨이 그만큼 좋아져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상 카우보이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승군전에 뭐 무리할 일은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승부도 크게 걸려있지 않았어요. 말머리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말들이 거의 붙어 들어왔습니다. 착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동만 한번 걸어본 거죠. 승군전. 이번엔 이전째인 만큼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 네, 최근 서울과 부산의 상위 등급 이 경주를 보면 배당판 자체가 상당히 좀 혼전 양상으로 많이 팔립니다. 능력 자체가 뭐 크게 뭐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요. 최근 제가 이 상위 등급 마필들 경주 한 방, 두 방으로 좀 많이 불러드립니다. 뭐 적중도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가 역시 같은 생각인데 비슷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용으로 그리고 분석으로 따져봤더니 저는 이번 경주 딱 3마리만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 자르고 분석하면서 잘라내고 딱 잘라냈더니 정말 강하게 때리고 싶은 말이 딱 3마리예요. 자, 3마리만 돌려드린다면 이거 분명히 승산이 있겠고요. 그 3마리 마필 현장 속보를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현 준비한 10경주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라스트 11경주로 갑니다. 1400, 국 3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원. 네, 저는 3번 덕사무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분할이 좀 됐습니다. 분할이 되면서 각 마방에서 좀 웃는 마방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조 3번 덕사무인데요. 마필의 컨디션 많이 회복했고, 편성 자체가 뭐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좋아진 컨디션과 마방의 의지라면 3번 덕사무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희. 6번 인투 더 와일드입니다. 조교 내용을 보면은 이 말은 송채철 기수가 이거는 입상을 해줘야 됩니다. 송채철 기수가 직접 공을 많이 들였는데 입상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6번마 인투 더 와일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노도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보면서 이 1400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앞에 나가서 지가 혼자 편하게 선행 나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압박되는 구도 속에서 3착을 버텨내면서 1400을 3착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안쪽에 지금 동천의 가해가 지난번에 이제 착지 불량하면서 추돌을 하고 경주를 망쳐버렸던 말인데 어쨌거나 1번만 넘어서 선행에 성공을 해준다면은 제가 볼 때 지난번 걸음이라면은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7번 노동을제 추천드립니다. 자, 토요경마 어려운 경주도 있고 쉬운 경주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쉬운 경주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주도 있고 재밌을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뭐 열심히 준비한 자료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으니까 좋은 무기들 갖고 상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이 됐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 신사고입니다. 예. 우선 날씨 어때요? 예, 오늘은 아주 맑고 아주 따뜻한 봄 날씨에서 점점 지금 날씨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에는 뭐 더욱더 화창한 딱 정말 봄의 그 따스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네요. 예. 원래 이게 이제 2월, 3월, 그 다음에 4월,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이 영등철이라고 그래갖고 낚시가 좀 잘 안 되는 철이에요, 원래 제주가. 수온이 차가워서. 근데 이제 4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이제 고기들도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유명한 고사리도 또 4월달 중순부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또 고사리 장마라고 해서 예. 약간 좀 흐리고 이럴 때 좀 안개가 끼고 했을 때 또 그럴 때 또 고사리가 잘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살 때도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고사리가 이제 망우를 터뜨려서 이제 거꾸로 다니기 시작할 때가 이때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경마 좀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경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고요. 900m 3세 이상 마필들 9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위원 추천마부터 한마디 해보죠. 예, 그 4번마 감동입니다. 지난주에 뭐 이경주는 개인적으로 메인 승부였고 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때 감동이 얘가 깜짝 지금 선입에서 버티는 바람에 순간 좀 당황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도 피치 정원이 올라오면서 좀 잡아냈는데 감동이 확실히 좀 기수가 변경되면서 그 전에 보면 이 장우성 기수 스타일은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런데 또 강용남 기수 최근에 워낙 또 기승 감각이 좋다 보니까 또 이 말을 선입해서 끈기를 발휘했는데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말입니다. 이제 좀 서서히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연속 나오면서 지난번 이상의 또 선입 능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 추천만은 좀 배당이 기대될 마필입니다. 지금 안장을 바꿨어요. 7번 순수혈통이란 마필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 말이 지금 800m만 지금 이제 직접 800이고 그전에 900인데 지난번 경주 때 뛰는 모습 보니까 좀 뒤가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때려대는 게. 이번에 김대현 기수로 안장 교체했는데 요즘 제주경마에서 가장 배당을 터뜨리는 기수를 제일 먼저 꼽아라 그러면은 김대현이에요. 그것도 타조 기승을 가서 많이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7번을 요지 마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백판에서 터뜨렸던 3번 클래식은 연투가 가능하나요? 클래식은 말 상태는 꾸준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딱 기수의 약간 좀 그런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 클래식은 저도 참 아쉬운 게 지난주에 이 클래식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3복승으로만 워낙 초구 배당 인기만 두리가 워낙 강해서 클래식을 3복으로 한번 배당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권동석 기수가 탔었죠. 이 권동석 기수가 이 클래식이란 말을 예전에 많이 기승을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했던 거고 또 클래식이란 말은 800m에 강했던 말입니다. 또 오늘은 또 기수가 바뀌었고 또 900m다 보니까 상태는 좋지만 좀 지난번 정도의 능력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명품 전화도 좀 짧지 않아요? 명품 천하요. 예, 명품 천하는 900에서 잘 뛰는 적은 없었고요. 좀 항상 800에서도 마지막에 좀 서는 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는 지금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훈련 때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훈련 때는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또 상태가 좀 더 올라온 느낌이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선행 전개가 예상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거리 좀 주로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선행마에 맞는 주로라면 그래도 이번만 명품천하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고 부담주자가 된 9번 미래동산. 예, 지난번 경주 이후에 약간 좀 파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훈련도 약했고 전반적인 컨디션은 평범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더 능력이 나올 말은 9번이에요. 지금 너무 부담 중량이 높게 줘서 약간 좀 평가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능력상 무시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9번은 좀 그래도 그 전에 보면 이 말이 뛰어왔던 레이스가 여기 있는 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번 미래동산 좀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훈련은 약했지만 현장에서 말 상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9번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신사고요는 4번 감동을 추천했고요. 저는 7번 순수혈통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좀 배당이 동반될 수 있다면 9번, 2번 요 말들을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2경기로 합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마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00m를 좀 나름대로 잘 뛰었습니다. 승부를 걸었는데 마지막에 코로 깨졌어요. 그게 아쉬웠던지 이번에는 감량 기술을 기용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술을 기용시키고 있는데 4km의 감량, 줄어든 거리 900, 100m 줄어들었다면 충분히 승부를 봐줄만 하다라고 판단해서 5번 세종신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신사고요. 예, 그 10번 회속 무대인데요. 이 말은 데뷔전 때 현장에서 말을 보면서 어지간하면 오겠구나. 좀 상당히 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마구나. 그 현장에서 느꼈는데 좀 말을 어영부영 탔습니다. 선행 약간 좀 경합도 있었지만 또 제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뽑아내지 못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근래 3주 마방에서 나온 신마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그런 말이 아닌가 보고 싶고 잠재 능력도 있는 말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훈련 때 느낌도 더욱더 올라온 상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0번 회속 무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복귀를 보다 보니까 8번 제주타운의 뒷심이 가장 막강한데 900에서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좀 말이 겁이 많다 보니까 초중반 좀 뒤로 처지는 좀 약간 좀 순발력도 좀 별로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직선에서의 순간 보폭과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말이죠. 이 말도 훈련 때는 더욱더 지금 말이 탄력이라든가 상태도 올라온 느낌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장우성 기수를 아예 기승 예약을 해서 이 월요일에는 장우성 기수가 직접 이 말의 훈련도 했었는데 그때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근데 또 소속주의 말과 겹치다 보니까 또 장우성 기수는 또 자기네 마방의 말을 기승하게 됐고 지난주에 1조 마방에서 또 1등을 우선을 했죠. 강력 추천으로 우승을 했던 또 김대현 기수를 오셨네요. 예. 그것도 강력 추천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두 번 모두 강력 추천하니까 배당이 별로 없어요. 자, 이경주, 허찬지는 세종신사, 신사고요는 회성무대, 그 다음에 뚝심은 8번 제주타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3경주 갑니다. 800m, 제주 3세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신사고요 추천마부터 먼저 한마디 될까요? 좀 현장을 봐야겠는데 일단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말은
6번만 호재입니다. 호재. 휴양 말이고요. 주행 심사 보면 그래도 좀 기본적인 뭐 주행 선임 능력은 발휘했던 내용이었고, 이게 보니까 훈련 때 주행과 컨디션이 괜찮아요. 좀 큰 폭의 체중 변화라든가 외관상 보이는 그런 큰 변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비해서 힘도 차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훈련 때 좀 주행의 안정감이 많이 나아졌다 하는 또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6번 휴양 맞춤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싶네요. 예. 제 추천만은 5번 정당성입니다. 일단 이준호 마방 2마리 꺼내놨고, 마주도 역시 밤바다하고 2마리 꺼내놨고, 지난번에는 거리가 좀 짧았는데 중반 이후에 올라오는 끈기가 상당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늘어난 거리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정당성을 추천하겠고요. 자,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있나 봤더니 1번 교위신이 앞에 갈 것 같은데 이런 컨디션 어떤가요? 네, 이 말은 그렇게 체형이라든가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뛰었던 말인데, 지난주에도 10번 이 당시 입상을 했던 말 찬란한 배로 빼고는 좀 약체 편성이었습니다. 약체 편성에서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온 레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일주일 만에 큰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고, 오히려 선행을 본다면 4번마 천일 뉴스가 이게 좀 초반 스피드가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오늘 선행은 4번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4번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려놓고 400m에서 앞에 뻗어버린 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임재광이는 팔리면 안 들어오고 안 팔리면 들어오는 그런 아주 못된 걸 배워갖고 그렇게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저는 항상 또 열심히 탄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고배당을 많이 터뜨리는 기수 중에 하나네요. 예. 그렇죠. 게다가 또 18조 박병진 마방에서 보면은 문성호가 타고서 바람 잡고서 못 들어온 말들을 계속 지금 박성광이라든지 네. 임재광이라든지 이런 애들로 바꿔놔서 배당들을 자꾸 노리고 그러는데 그게 조교사의 작전일까요? 아니면 기수가 잘 타는 거예요? 아니, 저 참 애매한 게 최근에 보면 또 기수의 변화에 따라서 아예 지난번에 바닥권에 있던 말도 좀 이렇게 성적의 변화가 많거든요. 또 굳이 조교사분의 작전이라기보다는 또 그리고 18조 마방이 지금 이번 올해 들어서 이 마방 칸수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 관리 수가 가장 많은 마방이에요. 근데 거의 그 말에 주력 이 조교 기승자는 박병진 조교사가 직접 하는 또 그런 훈련 패턴이다 보니까 조교사가 한 명의 조교사가 많은 말에 이렇게 훈련도 하기 힘들고, 예전에 비해서 약간 좀 전체적인 또 말의 컨디션들이 좀 과거에 잘 나갔을 때에 비해서 약간 좀 전반적으로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8주의 말들이 좀 많이 기복을 보이는 또 그런 성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맞물려서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경마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긍정적으로 아직 대한민국 경마가 멀었어요. 아직 긍정적으로 보게 되려면. 왜냐면 부정이 아직도 밑에 깔려있는 인식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거나 부정이 있든 어쨌거나 저희는 맞춰야 됩니다. 자, 삼경주 신사고위원은 호재, 허찬지는 정당성 추천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잠깐 저한테 전화를 하셨잖아요. 예. 9구가 계속 터지니까 못하겠다고 제주경마를 사람들이 2번 연속 9구가 터져서 너무 원성이 많다. 인기 꼴찌만 2번 들어왔습니다. 둘 다 9번 게이트에서 계속 배당이 터진다. 그런 잠시 저랑 통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제주 현장에서도 이해 없이 인기말들이 갑자기 못 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마방이 12조 한현민 기수, 18조 마방 이런 특정 마방들이 약간 좀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19조도 그렇고요. 저도 제주 현장에서 좀 어이없는 참 2배 내외로 지금 인기를 모으는 거의 참 유력한 날들이 어이없이 모여지는 걸 보면서 참 어렵구나 하는, 또 지난주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선행마보다 추임마 쪽에 오면서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로의 흐름도 약간 좀 지난주에 그런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마사 회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이 공정성, 경마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플레이, 공정성, 이게 가장 중요시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제주 경마부터 부산 경마, 서울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가장 경마 팬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주 경마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서 제주 경마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능력이나 전개대로 들어오는 빈도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경마부터 좀 공정한 경마를 페어플레이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4경주 갑니다. 10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신사고전 추천마. 예, 1번마 함지박입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기수가 기생을 해서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봤었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 편성은 여기 말들에 비해서 한 단계 위에 대비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핸디가 감량됐었고 다시 이번엔 또 핸디가 올라갔는데 여기 있는 말들이 그렇게 1000m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함지박은 과거에 1000m 경험이 있는 말이고 지금 맨 후미권에서 바닥 취입으로 올라오는 또 그런 경주 수상이 맞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번 늘어난 거리가 그리고 지금 휴양 갔다 와서 한 두세 번 뛰었는데 지금 정도에는 좀 승부를 걸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마는 8번 한라 황제입니다. 지난번에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기림 늦발하면서 기림 늦발하고 중반에 이제 힘을 썼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한 발을 아쉽게 들어오지 못했는데 정상적인 출발만 했다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8번 한라왕제를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자, 직전에 후미권에 있다가 좀 늦게 올라온 맛이 나는 3번 삼천지교에 대해서 상태 좀 설명 좀 해줘야 되겠네요. 삼천지교가 최근에 아주 베스트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격이 작은 말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초반에 한번 힘을 쓰면 앞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또 이런 습성이었는데 아예 지금 취입으로 경주 습성을 바꿨죠. 훈련 때를 보면 앞에 한 두 마리 먼저 보내놓고 뒤에서 딱 결승선 앞에서 취입을 하는 또 그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천지교가 또 그러한 훈련 효과를 보면서 지금 취입력을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지난번도 보면 또 안쪽에서 막혔고 좀 경기가 꼬였던 부분이 있는데 1000m라서 좀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하지만 역시 취입으로 여기 3번만 삼천지교까지 함께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입상 후보군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박병진마방을 얘기하면서 이제 때려 먹는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 말이 이제 7번 날개입니다. 제가 날개를 3번을 연달아 추천했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당연히 안 되겠지. 박성광이 태어났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뒷박으로 후들러 까갖고 이게 110배가 나온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날개뿐만이 아니고 몇 건이 지금 이런 공식으로 문성과 타던 공식에서 기수가 박성광이로 바뀌어갖고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날개는 지난번에 때려 먹고서 부중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마로 대두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좀 덜 보려고 그러는데 이 컨디션은 어때요? 아니 훈련은 평소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너무 지금 상광이가 잘 타준 그런 경주였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저는 좀 지난번에 놀랬던 게 이 날개란 말이 사실은 900에서 그동안에 잘 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날개는 딱 800에 잘 뛰었던 그런 말인데 역시 지난번에 게이트라든가 좀 전개 그 당시에 주로 이런 게 맞다 보니까 지금 입상이 된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또 1000m다 보니까 날개가 입상하기에는 어려운 거리 조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4경주 신사고전 함지박 허찬진 한라황제 여기에 도전만은 삼천지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5경주로 갑니다. 1000m 제주 4세 이상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신사고전 추천마. 예, 그 4번마 흑폭풍을 한번 보고 싶은데 최근 경기는 아예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좀 말이 안으로 기대면은 아예 취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밖으로 빼서 취입을 해야 되는데 문성호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문성호 기수가 그래도 이 말에 2번 기수를 해서 2번 다 입상을 시킬 정도로 이 말과 작년에 몇 번 좋은 호흡을 보였던 그 기억이 있고요.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또 기수의 또 역량이 또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이 흑폭풍이 훈련 때 느낌은 다시 좋았을 때 모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속 나오는 말이고 또 흑폭풍 한번 취입 기회가 온다면 좀 배당으로 주의를 해야 될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주 이번 문제점이 장타 왕자라든지 1등 공신이 부담 중량이 너무 과하게 받았어요, 사실. 6.8kg 이렇게 올려받았는데, 물론 기록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출전하는 말들보다 기록에서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장타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또 불량주로 오고, 1등 공신도 그렇고, 그래서 5번, 2번의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예, 저도 장타왕자는 지난번에는
때 뭐 조교 때도 상당히 좋았다 하는 또 그런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의 느낌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약간 좀 말이 좀 흥분하고 약간 좀 예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훈련 내용입니다. 훈련이 역시 뭐 짧게 가볍게만 했는데 지난번에 아주 힘차고 힘이 꽉 차 있는 좀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차고 있었는데 이번의 느낌은 지난번에 비해서 좀 말이 예민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디에 대한 이런 부담이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뭐 그래도 전개는 뭐 선행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전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주로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1등 공시는 참 이 말이 어려운 게 새벽 주 때는 직진성이 별로 없어요. 말이 뛰다가 갑자기 뭐 유턴을 해버린다거나 외곽으로 사행을 한다거나 다양한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실전에서는 또 지난번에 그런 압력을 잘 잡아내면서 권동석 기수가 잘 몰아줬고 휴양 갔다 오면서 지금 컨디션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말에 지금 핸디가 오르긴 했지만 과거에 이 말은 한 60km까지도 소화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면 이 정도의 핸디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기수와의 호흡이 약간 좀 문제지 말과 핸디는 그렇게 큰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 경주가 장타왕자를 선행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 장타왕자가 선행을 가고 아마 선봉전설이 그 뒤에 따라가는 전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레이스가 빨라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타왕자가 부담 중량이 높기 때문에 선봉전설하고의 경합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뭐 과거에 두 마리의 선행 능력을 비교하면 그래서 장타왕자가 한창 더 빨랐던 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선행 경합을 하면 뭐 둘 다 자멸이고요. 또 선봉전설 같은 경우에는 또 3m다 보니까 오히려 선봉전설은 선행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잡고 타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보고 싶고 아무래도 또 김용섭 기수다 보니까 또 경합은 김용섭 기수가 선행 가면 또 다른 기수들이 그렇게 쉽게 못 덤비죠. 또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어려운 경주예요. 왜냐하면 인기마로 팔릴 애들이 부담 중량이 높고 전개가 상당히 꼬일 경주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점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주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다시피 주로 흐름하고 마필들의 상태까지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경주 신사고위원이 준비한 신사고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경입니다. 12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신사고위원의 출사표를 듣고 신사고위원하고는 이번 주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7경주 마지막 경주가 제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신사고위원은 여기 6경주에 출사표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얘기 좀 해줘보죠. 네네. 한라마 1200m 경주인데요. 이 경주의 특징은 1200을 대부분의 말들이 뛰어보지 않았다. 이런 부분과 또 출전 주기가 지금 한 달 이상 길어진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러한 말들의 훈련과 이 상태, 또 현장 컨디션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다 제가 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 제가 자신하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인기말 쪽에서 한 두 마리 압축을 하고 또 복병권에 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말까지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 마리 정도에서 3보까지 온다면 좋겠고요. 세 마리 정도로 압축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해서 어제 얘기했듯이 좀 앞으로는 한동안은 좀 적중 가능성이 높은 제가 잘 아는 말들이 나온 경주 위주로 좀 추천 경주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경주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경주는 신사고 의원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붙는 적중을 먼저 그런 게 이제 바둑 용어로 보면은 내가 먼저 산 이후에 남 죽이러 가자 이거 아닙니까? 예? 아생연우 살타 이게 적중부터 하고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배당 좀 잡으러 가자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워낙 서울 부산이든 다들 어렵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좀 적중 가능성과 자신감이 있는 경주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또 그런 좀 최근에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또 금요일 토요일
현장에서 마필 상태 좀 제대로 뚫어지게 좀 보고 저희 방송 위닝 방송과 함께 하시는 경마팬 분들 그다음에 신사고 위원과 같이 호흡하는 경마팬들 대승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네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주 메인 승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호생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오랜만에 한라마 1등급 마필들이 제대로 능력 있는 말들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편성도 참 허접하게 1군이 짜여있고 먹을 것도 없게끔 짜이면서 오죽하면은 중계강 경주가 아닌 모바일 경주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당한 경주가 한라마 1등급이었는데 이제 중계 경주에 편성이 됐어요. 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마필, 심증과 물증을 갖고 나오는 마필들 정확히 3두만 압축을 해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말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탄 것 때문에. 근데 한라마 1군이라고 해도 1등급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10마리가 편성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 편성의 갭을 알면은 적중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적중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갭을 압니다. 그러니까 3도 압축 구도로 공략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고배당마가 있다는 점. 그놈이 들어오면 제대로 상황을 내고 그렇지 않아도 중배당 맞고는 기본인 그런 상황이 제주 7경주에 만들어집니다. 편성의 갭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제주 7경주가 되겠습니다.